자, 이제 이번 시간은 표준안밀 시험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표준안밀 시험의 어떤 한계성이라 한다면은 강국수합을 측정할 수 없다 보니까는 EOP를 찾아낼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EOP를 찾아낼 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EOP 안밀 시험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시험법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시료가 적다 보니까는 시료 교란을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료 교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측면 마찰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면 마찰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값을 써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덜어는 그 값이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해서 그걸 보정하는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양은 그렇게 크게 보정을 이제 안 하는데, 그래서 양을 보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식값을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정하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안밀 시험은 먼저 9일 동안 시험을 합니다. 9일 동안. 9일 동안 해서, 자, 그러면 시험이 8일 동안 로딩을 하는 거죠. 하중을 체화했다가 9일째는 하중을 이제 언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 제하를 하고 여기는 어이 제하를 했다가 다시 로딩을 해서 하중을 결과값을 나타내는 그런 9일 동안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계략적으로 그래서 쭉 해보니까 8일 동안 쭉 프로트가 됐던 것들을 9일째 하중을 다시 언로딩 했다가 다시 로딩을 해서 최종 결과값을 나오는 이러한 어떤 결과값을 찾아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9일 동안 이루어지는 시험이, 그래서 자,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하중을 배식합니다. 24시간도 아닙니다. 24시간이 바뀔 때마다 여기서 0.05, 그 다음에 0.1, 0.2, 0.4, 0.8, 1.6, 3.2, 6.4까지 해서 계속 로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계속 하중이 배식 늘어나죠, 배식. 하중이 배식 늘어나는데, 배식 늘어나는 것다 말로 배식 늘어난다고 표현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P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증가되는 거, 델타 P가 얼마나 증가? 배가 증가되니까 0.05일 때 0.05라서 이것도 1. 이렇게 식을 써놓으니까 여기가 0.2일 때는 0.2만큼 늘어나고 0.8일 때는 0.8만큼 늘어나고 3.8만큼은 요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 P분의 델타 P가 1이 되도록 제하했다. 이렇게 단계 하중을 제하했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면 시험은 P분의 델타 P가 1이 되도록 이렇게 하중을 제하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8일 동안 6.4까지를 제하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8일째는 다시 하중을 0까지는 가지 않아요. 0까지는 가지 않는데 일부 하중을 이렇게 좀 최소한 빼서 하중을 제하해서 눌렸던 걸 하니까는 이제는 이 시료가 이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려고 하니까 다시 목조를 한 번 더 해서 마지막 목조를 확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8일째 이렇게 좀 나도 숨을 쉬게 하는 그건 자체는 정말 내가 시험하기 시를 채취해서 막 시를 성형하고 교란이 돼가지고 내가 분명히 많이 성질이 바뀌었을 때 이 정도 목을 졸랐으니 이제 네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일단 8일까지 목을 조른 다음에 쑥 나으니까 그때도 본 모습을 딱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아, 너가 처음에 보이는 게 가짜 모습이고 이게 네 진짜 모습이란다면 이 모습을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얹어줄 거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8일째 모인 이 본 모습을 초반에 보인 이 모습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해요? 경계를. 어디까지?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은 거기를 핏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안밀 시험은,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8일 동안 이렇게 쭉 해서 8일째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숨을 쉬게 해놓고 다시 한 목 조르는 과정에서 이 모습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니 피실을 결정하는 방법. 이 방법도 또 여기서 추가로 제시되는 일이죠. 그래서 표준암별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은 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9일 동안 가지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구한 이 본자 모습을 그럼 이거를 CR이라고 하자. 이거는 다시 지압축을 했으니까 이거는 지압축 지수라고 해서 이거를 여기 가자.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의 경계는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본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너가 과거에 받았던 흙의 하중을 받았던 그 경계까지는 적어도 네가 원래 모습을 보여야 하니 이 경계는 너가 과거에 받았던 하중 중에서 가장 큰 하중 그 값을 PC라고 하자. 그래서 PC 정의 자체에서 흙이 이 시료가 과거에 받았던 가장 큰 하중의 경험치를 PC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까지가 그러면은 이 본모습에서 CR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PC를 지나서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색이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태에서 압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압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이거는 처녀 압축 지수라고 하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걸 갖다가 말을 바꿔서 또 이렇게 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평행성인 이유하고 그리고 여기서 초기 곡선으로 나타난 이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굉장히 어렵게 또 출제라고 물어봐요. 그럼 똑같은 얘기죠. 그럼 왜 그 평행성인 이유 그 결함이나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값들로 가지고 측정한 이 값들은 신뢰도가 낮아지니 적어도 여기서 뭐 6.4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이 정도 값이 훨씬 더 신뢰도가 있으니 이거하고 이거를 평행성을 해서 이 값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얘기고 당연히 여기서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에서 그 처음 여기는 느끼는 하중이니까 급하게 곡선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러니까 당하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 우리는 답안에 쓰면 됩니다. 다만 그래서 이거 뭐야 무슨 한데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해서 피해가면은 그럼 나만 손해라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이 표준암별 시험은 그 이러한 어떤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PC를 찾아내고 CR 찾아내고 CC를 찾아내기 위한 이러한 어떤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값을 9일의 결과값을 어느 문구를 썼냐면 대수 문구를 썼어요. 대수 문구를 썼으니까는 그럼 이 대수 문구 쓰지 않고 정수 문구를 쓰면 어떨까 이거를. 그래서 이거 정수 문구를 또 쓰면 어떨까? 정수 문구를 쓰니까 그냥 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근데 정수 문구를 써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CR하고 시계 이게 두 개가 구별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정수 문구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압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기울기 이게 하나밖에 못 건다. 근데 사실은 이 기울기가 계속 변하잖아요. 기울기가 변하는 이거 하는데 이 값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썼으면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죠?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난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한 기울기를 일단은 여기서 AV라는 이 기울기 값으로 구하는데 이 값을 그대로 쓰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일단 최적 변화의 어떤 특성으로 하나 보는 MV 값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나마 이걸 가지고 쓰겠다라고 해서 MV를 이용해서 또 치마량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치마량을 구하는 데는 그래서 이렇게 대수문급에서 구한 CR, CC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MV를 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CR과 CV를 가지고 구하려고 보니까 또 한계성이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자 이게 이제 지금 델타 P를 제하해서 델타 U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델타 P가 이 범위에서 델타 P가 생기는지 범위가 이 범위인지에 따라서 또 틀려요. 왜냐면 기울기가 구간 기울기가 틀리니까 이 델타 P가 최초 그래서
P제로의 기준에서부터 이 범위에서만 델타 P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만 구하면 될 텐데 그 범위가 넘어선다면 기울기가 두 개니까 이 구간은 이 기울기로 이 구간은 이 기울기로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이 좀 달라지죠.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는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P제로 플러스 델타 P가 이거보다도 크냐 적냐에 따라서 또 이 구간의 기울기가 틀려지니 그러한 것들을 그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게 또 숙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치마량에 대한 건 뭐 그렇든 저렇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정리했다면 이제 치마 시간을, 그런데 치마 시간은 이렇게 9일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치마 시간은 지금 여기가 이제 시간 특성이거든요. 이건 하중 특성이고 시간 특성인데 시간이 지금 9일이란 거 이제 24시간하고 여기서 9일 동안에서 뭐 하여튼 9 곱하기 2, 3, 이거가 300시간 되거든요. 그 값으로 구해서 이 값을 흘려보면 정말로 대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치마 시간은 그 중에 하루치 되면 하루치만. 하루치에서 하중에, 단 한 번의 하중에 제하로 가지고 24시간 나온 결과, 그 값만 가지고 치마 시간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자, 뭐, 1일 거? 2일 거? 3일 거? 어디서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안밀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아무래도 안밀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구한 값이 훨씬 더, 어때요? 또 안정적이 값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렵다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 현장에서도 보니까는 이게 초기에는 안밀이 급하게 되면 나중에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자가 다른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테일러 같은 경우는,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약 90% 정도 안밀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주로 이제 90% 정도 안밀이 있다면 주로 표기보다 낮은 값이 훨씬 더 이게 신뢰도가 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 어느 걸로 썼다 그런 기준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치 데이터가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약 90%가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기울기가 나면 여기가 이제 2가 여기서 뭐 델타 E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델타 E가 뭐 한 0.1 정도 오면 90% 정도 이제 떨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쯤의 기울기 이 값을 그러면 어딘지 모르면 안밀이 쭉 이루어진다면 여기 기울기를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기울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그러면 루트 T의 어떤 곡선의 특성은 초기에는 완만하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다가 나중에 다시 완만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급격하게 변하는 기울기, 이 기울기를 약 15% 정도 설정을 해서 만난다면 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여기는 약 90% 정도 안밀이 이루어진 그 조건에서의 어떤 기울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갖다가 그래서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냐면 평균 안밀도가 여기서 약 90%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값이 기울기 값이 여기서 뭐 CV 값이다 라고 해서 테일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그런다면 여기서 나는 대수분금을 써서 구하겠어. 그래서 대수분금에서 그래도 가운데지, 그래도 기본이 가운데지, 가운데 값을 써야지, 뭐 이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하다 그래서 가운데 값을 써야 하는데 가운데 값을 쓰려고 보니까 대수분금의 성질 자체가 그래서 0점이 나타나지 않잖아. 0점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0이야? 그럼 100은 어디서 0하고 100을 구해야지 50을 구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0을 찾아내는 방법은 그럼 표준화물 시험 방법 중에서 하루치 데이터도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하루치 데이터도 일단은 초 단위로 1초, 2초, 4초, 8초, 16초, 30초, 60초 이렇게, 그 다음에 분단위로 이제는 또 이제 1분, 2분, 4분, 8분, 뭐 16분, 30분, 60분. 그 다음에 또 1시간, 2시간, 4시간. 그 다음에 8시간,
뭐 16시간, 24시간 이렇게 해서 쭉 초단위, 분단위, 시간 단위로 24시간 이렇게 쭉 한 이런 데이터가 이제 쭉 이제 로그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 자 1분과 4분 데이터, 1분에서 4분 데이터. 그래서 1분에서 4분 데이터를 그래서 그 24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쭉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는데 여기서 1분하고 4분 데이터의 이 차이값만큼을 여기다가 좀 얹어서 여기를 0으로 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을 그러면 가정을 하고 그럼 100은 일단 1차 합밀이 끝나고 2차 합mil이 시작될 테이니 1차 합밀과 2차 합밀이 끝난 것이 뭐예요? 그게 EOP잖아요. 그죠? 엔드 프라임 콘솔리션. EOP를 그럼 100으로 본다. 그럼 당연히 0보고 100 보니까 가운데 50 여기 기울기네. 이렇게 본. 그럼 여기서 구한 CV가 그러면 어떤 CV예요? EOP를 가지고 100으로 정해서 구한 기울기니까 EOP 안밀 계수라고 해도 또 이건 뭐 소유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EOP 안밀 계수 또 재미들려가 EOP 용어가 나와서 재미들리니까 EOP 안밀 계수 이렇게 물어봐. 그죠? 근데 결국은 그냥 안밀 계수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EOP를 100으로 보는 카사그란데 방법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구에서 이 CV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CV라는 게 그래서 T50 만약 그런 50% 안밀이 예로됐다면 그러면 여기서 T는 CV분의 TH 제곱을 한 안밀 치마 시간에서의 자 CV를 이항에서 정리하면은 그러면 T분의 TH 제곱으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근데 이 50%일 때, 90%일 때 T 값이 얼마나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교재에 보면 테이블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선형해서 갈 때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는 이 T 값이 그래서 90%일 때 0.848이에요. 그럼 이거는 0.848 쓰면 되겠네. 0.848. H고. 또 CV가 만약에 여기서 90일 때 미쳤다. 그죠? T50일 때 동양하고 욕하겠는데 내가 욕했다고. 그죠? T50일 때 0.197. 197? 뭐, 이렇게. 그래서 CV 값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많은 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가 되어는 T50과, 50%, 그러니까 평균 암밀도 50%일 때, 90%일 때 이 T 값만큼은 또 외화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밀 치마량과 치마 시간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험법이 표준안밀 시험인데, 자, 그럼 이 표준안밀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안밀 치마량분도 먼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구해봅니다. 안밀 치마량은 일단은 여기서 먼저 정수 논구목에서 이표 곡선에서 이 기울기가 AV라고 했습니다. AV인데 이 구간 기울기가 심한 이 값을 대표값으로 하기가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단 최적 변화, 전체 볼륨에 대한 어떠한 여기서 기울기 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볼륨에 대한 어떤 지금 기울기 값으로 변화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최적 변화 계수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럼 치마량은 좀 더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그래서 최종 치마량은 일단은 MV 곱하기 그리고 이제 일단 안밀치기 두께가 중요하니까 안밀 두께 H 그리고 자 그럼 하중은 얼마예요? 하중 델타 P는 얼마인 거야? 그래서 델타 시그마는 얼마 제하는가 이렇게 해서 최종 안밀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정수논문 그래서 이 로그 P인데 자 이 로그 P에서 일단은 자 이 기울기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P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경계를 PC를 무조건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PC를 구한다는 게 그럼 PC를 구한다는 게 어떻게 구할 건지요? 근데 PC를 구한다는 게 결국은 그래서 하여튼 뭐 쭉 프레터 된 값들 가지고 쭉 이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흙이 과거에 받았던 가장 큰 하중이 PC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흙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중까지는 잘 견디다가 그 하중에 도달하면은 흙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가장 커브가 급한 구간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참, 이 경기를 참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방법, 카사가란들이 이런 방법을 해야죠. 어쨌든,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하여튼 뭐 기울기를 재봐. 그럼 공률 반경이 가장 공률 반경이 가장 적다는 얘기는 가장 커브가 급한 구간이죠. 가장 커브 구간을 해도 그 커브 구간이 여기로 가져간다면 평행선을 긋고 접선을 긋고 반트로 나눠서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수능금이니까 여기 이제 그 이제 저기 직선 기울기니까 직선 기울 연장을 해서 만나는 점을 PC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PC를 정합니다. 자 그러면 카사그란다가 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PC가 결정이 됐다면 여기가 PC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이 기울기로 일단은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CR이고 CC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두 가지 방법만 있고 CR하고 CC 구해졌으니 그럼 뭐 델타 P가 뭐 여기든 어디든 기울기로 가지고 두 가지 기울기로 구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박수를 치고 정말로 뭐 맥주 한잔하고 딱 그래서 축배를 들려가는데 짠! 누가 나타나요? 휴먼시맨이 나타났죠. 형. 아이 뭐야 이게 실은 이 분출 동아리만 이걸 갖다가 쭈물어 갖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다가 맞다고 박수치면 안 되잖아. 보정을 해야지 보정을. 어떻게 보정을 한대? 형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말이야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은 왜 이걸 갖다가 이거 쓰는데 나중에 이게 안밀이 많이 하중을 많이 받으면은 그때는 본 모습을 드러내니 이놈의 자식이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어떤 기준을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E가 0.42% 그러니까 100%가 약 42% 정도 강수가 이 정도 안밀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본 모습을 드러내더라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교란이 되든 교란이 안 되든 그때는 여기서 만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자 먼저 이 0.42라는 이 기준에서부터 나라면은 PC를 이렇게 찾아내겠다라고 이제 제안한다. 그러면서 또 이 형 것도 좋긴 한데 형 것도 조금 보정을 해봐. 형 것도 봐봐. 형도 여기다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그려봐. 수선을 그리고 만약에 이게 NC다 한다면은 여기서 PC하고 P0하고 똑같죠. 이제 P0 똑같으니 그렇다면은 여기가 PC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NC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그러면 기울기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거를 CC로 해야 돼. 그리고 NC니까 이건 CR은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옷이어서 이렇게 PC가 P0로 크다. 그럼 P0가 이쪽에 이체하고 이게 옷이다. 그럼 P0가 이쪽에 있다면 그러면은 P0까지는 일단은 뭐 오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구간을 그럴 때만큼은 이 기울기를 그대로 여기서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봐. 이렇게. 그리고 이 기울기는 여기서 출발점은 똑같이 여기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기울기를 써야 돼. 그래서 자 이게 CC야 이런 얘기야. 그 다시 말해 추멸추면이. 그래서 카사그란다는 여기서 지금 이 기울기를 CC로 완만한 기울기를 하는데 이거 교란 효과가 교로가 안 됐으니 교란한다면 기울기가 이게 교란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더 기울기가 더 커질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를 써야 돼. 우엇일 때. 만약에 NC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를 써야 돼. 라고 해서 보완하는 그거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CC 기울기를 교정해서 써야 되라고 제안한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CC나 CR을 쓰되 그래서 카사그란다는 그냥 보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쓴다고 제안한 것이고 쉬운 치면은 이거를 CC나 CR을 NC 조건, OC 조건에 따라서 그거를 보정해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윤표현이 말이야 나라면은 그냥 차라리 PC를 나는 내가 알아서 정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정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면 말이야 뭐 다 때려치고 하여튼 뭐 초기 곡선이 이러한 값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45% 난 출발해서 여기서 한번 딱 이렇게 짝대기 하나 세워보겠어. 그리고 자 어쨌든 여기가 P시에서 여기 P시에서 만나는 경계니까 하여튼 이 기울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그러면 이 기울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보겠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자, 이 기울기대로서 여기서 쭉 그려서 그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출발한 듯 이 기울기하고 두 개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여기하고 만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하고 지금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꾸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여기하고 어떤 델타 E가 좀 같아지도록 계속 그래도 이걸 안으로 쭉 집어넣으면서 그러면 여기하고 델타 E가 서로 균형이 될 때까지 쭉 한번 넣어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여기가 P시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C시다. 그리고 이게 CR이다. 근데 CR 기울기는 맞는데 CR 기울기는 그래서 어느 방법이나 똑같지만은 그러지만 거기서 만나는 어떤 지점을 나라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보면서 그러면서 좌우 이 델타 E 균형이 이루어진 데까지를 가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 단순하지만은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 보정하는 것까지도 같이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PC를 결정하고 보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C를 구하니까 OCR인 걸 구할 수 있죠. OCR은 그래서 P0분의 PC가 1이면은 NC. 자, 그러면 1이라는 얘기는 PC하고 P0가 똑같은 조건이 NC 조건이 되는 거고, OCR이 P0분의 PC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OC 조건이 있는데, OC라는 얘기는 결국은 1보다 크니까 PC가 무엇보다 커요. PC가 P0보다 큰 게 이게 OC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OC 조건은 P0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는 OC, P0가 여기에 있으면 이쪽이 NC고, 그러면 NC, 그리고 P0가 이쪽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UC 과소환밀인데, 가소환밀도 NC로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이 영역은 OC 영역, 여기에는 NC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경계가 P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다면은 이 기울기는 있더니 CR 기울기이고, 여기의 기울기는 CC 기울기이고, 보정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뭐 현장 설계한 사람 마음이고 그건 네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일단은 여기서 CR하고 CC 기울기고 그 경계는 PC라는 거. 단 여기서 P0가 이쪽에 이치하는 조건일 때 P0가 여기일 때 먼저 P0가 여기 PC하고 똑같은 NC 조건이다. NC 조건이고 P0하고 PC하고 똑같은 조건이라 한다면은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델타 B에 따른 어떠한 기울기는 하나의 기울기, CC 기울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NC 조건이라 한다면은 그럼 여기서 1 플러스 2에 NC 조건에서 최종 치마량은 1 플러스 CC 기울기는 CC 기울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H 로그 P0분의 P0 플러스 델타 P 이걸로 구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P0가 이제는 이쪽에 있는 OC 조건이다. OC 조건으로 바꿔낸다면은 P0가 있는 이 구간 내에서 델타 P가 제어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P0 플러스 델타 P가 여기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하나밖에 없으니 자,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1 플러스 2의 CR 기울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 로그 P0분의
P0 플러스 델타 P로 이렇게 기울기 하나만 적용하면 될 것이고, 이분은 델타 P가, 이 정도 델타 P가 제하가 돼서 P0 플러스 델타 P가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다면 기울기가 두 가지 기울기로 제한이 되니 SF는 1 플러스 2에, 여기서는, 이제는, 여기가 이제 CR 기울기가 H로고, 여기서 큰 값이 PC, 적은 값이 P하니까 큰 값이 PC고 적은 값이 P0 조건. 이거 구간. 다음 구간 기울기, 더하기. 이 구간 기울기는 1 플러스 2의 CC 기울기. CC 기울기에서는 H로고, 자, 큰 값이 P0 플러스 델타 P, 또 적은 값이 여기서 PC니 이렇게 여기까지가 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최종 치마량을 구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이제는 P0가 아주 왼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과소합니다. P0가 이쪽에 위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P0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델타 P가 이만큼이 델타 P가 제한다 하면, 그럼 여기가 P0 플러스 델타 P이니, 이때의 어떤, 기울기는 하나입니다. 기울기는 하나이고, 그래서 최종 치마량은 1 플러스 2의 CCH 로그 P0분의 P0 플러스 델타 P로 딱 끝나는 것 같아서 이거하고 치기 똑같은 걸로 이걸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 안밀이 앉아도 이 정도가 잠재적으로 치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법이 되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큰 값은 P0 플러스 델타 P로 가되, 적은 값은 P0가 아니고 P0, 이 값을 적은 값으로 봐서 P10은 이렇게 해야만 좀 합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제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울기 값의 어떤 값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험 결과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비교하라고 이제 그런 또 이게 나오거든요. 현장 조건하고 그 다음에 시험실 조건하고 두 개를 해석하라. 이렇게 이제 축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문제 시험실 조건을 한다면, 시험실 조건은 여기서 뭐 흙, 물, 공기인데 전체 보륨은 1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보륨이고, 그랬을 때 실험실에서의 어떤 치마가 생긴다면 뭐만큼 생길까? 델타 E만큼 치마가 생기죠. 그리고 실험실 조건에서의 조건은 전체 최적, 보륨에 따른 어떤 최적 변화 값이 실험실 조건이고, 자, 현장 조건이라 한다면 현장 조건은 일단은 안밀 치마 층의 두께, 그래서 안밀층의 두께가 H라고 하는 안밀층의 두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치마가 생긴다면 세틀먼트 어떤 치마가 생기니, 그럼 현장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체 안밀층의 두께에 따른 그래서 세틀먼트가 여기서 현장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조건하고 현장 조건하고 똑같이 놀려면은, 그렇다면은 실험실에서 구한 어떤 기울기 값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식을 이항에서 정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치마량은 일단은 그래서 1 플러스 2의 델타 E H로 이렇게 이항에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치마량을 구한다면 실험실 조건을 고려한 어떤 현장 조건의 값으로 여기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출발이죠. 그래서 EP 곡선에서, 그래서 EP 곡선에서 그러면은 이 델타 E를 구해보자니, 델타 E를. 그래서 그러면은 EP 곡선에서의 어떤 지금 이 기울기를 우리가 AV라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E1, E2, 그럼 이건 이제 델타 E가 되는 거고, 여기는 P1, 여기는 P2, 이 부분 델타 P가 되고, 또는 델타 P는 델타 시그마 조건이니까 델타 시그마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 AV라고 하는 기울기는 여기서 델타 시그마 분의 델타 E 조건이니, 이 델타 E라고 하는 놈은 결국 AV 델타 시그마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델타 E 대신 AV 델타 시그마 조건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MV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이 MV 델타 시그마 H로 해서 이 식이 정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식을 외우지 말고
현장 조건에 연계해서 이렇게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야. 근데 현장이 연계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제 대수문금을 써본다. 대수문금도 그냥 식을 외운 게 아니고 그냥 현장 조건으로 맞춰서 한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도 그러면 이 로그 P 선에서 일단은 PC가 있고 여기서 CR이 있고 여기 뭐 CC가 있다면은 그럼 CR 기울기는 결국은 여기서 델타 로그 P분의 여기서 델타 E가 여기서 CR 기울기고 또 여기서 CC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로그 P분의 델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만 구간의 E 값이 적고 크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델타 E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CR 곱하기 델타 로그 P.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델타 E를 구한다면 여기서 CC 여기서 델타 로그 P입니다. 델타 로그 P는 델타 값은 요거는 또 로그 P2 빼기 로그 P1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성질이 또 이게 빼기는 분수로도 나타내서 결과가 똑같으니까 분수로 나타낸다면 이거는 로그 P1이 적은 값, 로그 P2가 큰 값.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 P2라는 거는 결국 P2라는 큰 값은 만약에 하중을 추가 하중을 지었다면은 이거를 P0로 로그 이걸 P0로 본다면 이 부분은 로그 P0 플러스 델타 P이니 이걸 또 다시 해서 로그 P0 플러스 델타 P로 P0 플러스 델타 P로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결과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그러면 여기서 쭉 정리를 하니까 이제 델타 E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델타 E 대신에서 CC 또는 CR이 들어가고 그죠? CR 또는 CC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H 로그 그래서 큰 값은 P0로 적은 값은 P0로 큰 값은 P0로 델타 P로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해서 지금까지 쭉 그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실험 조건과 현장 조건을 결국 이렇게 정리한다면 델타 E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이렇게 쭉 온다. 이게 이제 치마량하고 관계 있는 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마량과 치마 시간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 테러적인 안밀 이온에서의 지금 이 등식곡선으로 나타나는 이 것들인데, 이 등식곡선이 물론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고, 이거 양면 배수, 뭐 이거는 뭐 일면 배수. 그래서 뭐 등식곡선 물어보면 그러니까 양면 배수, 일면 배수 해가지고 막 엄청난 걸 하는데, 이게 등식곡선은 뭐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등식곡선 물어본다는 얘기는 등식곡선에서 나타내는 게 일단 평균 안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균 안밀도는 U라고 하는 평균 안밀도고, 이 U의 평균 안밀도는 그래서 EOP를 경계로 해서 델타 U가 0인 지역과 델타 U가 0이 아닌 지역의 경계를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델타 U가 지금 전체 면적에서 델타 U가 0인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EOP가 이게 EOP 경계니까 EOP 경계에서 소산된 이 면적의 경계를 가지고 평균 안밀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 안밀도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여기 지금 시간계수 T하고 관계죠, 그죠? 그 시간계수하고 편밀도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체 면적 중에 지금 EOP 경계를 나타내는 시간계수하고의 일단 상관으로 나타내니까 그게 결국은 이 T라고 하는 게 4분의 파이 100분의 U의 제곱으로 해서 이 관계식 하나 그래서 1.78을 마이너스 0.94한다 100 마이너스 U의 제곱이라는 관계식 두 개 관계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53%를 기준으로 이하일 때 이상일 때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얘가 등식곡선에서는 그럼 결국은 지금 EOP 경계를 나타내는 등식곡선. 그래서 등식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EOP 어떤 경계를 같은
같은 시간에서 EOP 경계를 나타내는 게 등식 곡선이고, 그게 결국은 시간 계수로 나타냈던 시간 계수하고 안밀도하고 상관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게 이게 등식 곡선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테르자기는 이 등식 곡선을 안밀 방정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안밀 상자를 이 구멍이 뚫린 판들을 이렇게 깔고, 그리고 여기 스프링을 설치했습니다. 그 스프링을 설치해서 하고, 그리고 여기 스테디바를 꽂았죠. 이렇게 스테디바를 꽂은 다음에, 그리고 물을 채우고, 이제는 여기 하중을 쭉 델타 P를 구합니다. 그 델타 P를 구하니까 델타 P만큼 델타 P가 언제? T가 지하 초기. 그래서 테르자기 안밀 이론을 제안할 때 테르자기는 어떤 가정 효과는 물과 흡입자는 비압축이라는 어떠한 가정 조건까지도 이미 제안했으니 당연히 델타 P만큼 물의 압력이 올라가는 T6구 영접권에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T6구 영접권에서, 그래서 T6구 영접권에서 쭉 보니까 델타 P만큼 델타 U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델타 U가 이만큼 올라가서 물이 이렇게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물이 이만큼 올라와서 정말 이만큼 델타 U만큼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여기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물이 쭉쭉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물 빠져나가고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EOP, 가장 먼저 EOP 경계가, 여기부터 EOP 경계가 이렇게 한 거고, 다음에 EOP 경계. 근데 EOP 경계를 쭉 열어보니까 T6구 여기서는 여기가 지금 물이 하나 빠졌는데, 다음에 좀 지나니까 EOP 경계가 이렇게 EOP 경계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여기까지가 1차 밀이 종료가 되는 EOP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EOP 경계를 같은 시간에 T6구로 1, T6구로 2, T6구로 시간별로 EOP 경계를 연결한 이 등식 곡선이 바로 같은 시간에서 EOP 경계를 이은 선으로 등식으로 나타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일면배수 조건에 지금 등식 곡선이 그려졌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테르자기는 안밀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걸 이렇게 또 안밀 모델로 해서 이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테르자기의 이러한 이론들을 그러면은 또 출제 경향에서 등식 곡선이 또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방정식을 한번 직접 물 속에서 평면 흐름 조건에, 근데 이제 흐름 조건 자체가 물론 3D로 물이 흐르지만은 우리가 해석 조건 평면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평면의 흐름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럼 그래서 그다음 처음에는 다시 법칙 따로, 그 다음에 라프라 방정식 따로, 그리고 또 테르자기 안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라프라 방정식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싹 빠졌습니다. 라프라 방정식 자체도 흙 속에서 평면 물의 흐름과 물속 평면 흐름 조건들, 그리고 그거를 또 침투 조건과 안밀 조건의 어떤 평면 흐름 조건을 해봐. 이렇게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또 출제가, 거기까지가 지금 출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르자기 안밀 방정식에 대한 어떤 해를 구하지는 않는다라도 방정식을 전개해서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그냥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지만은 또 토지면 기술사 돼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역학서적에 보면 다 테르자기 안밀 방정식을 구하는 것과 이따만큼 한 챕터씩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가, 나는 시험 안 나고 뭐 할 거 하고 나면 항상 이게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기분 언짢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아주 짧게 5분간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드릴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테르자기 안밀 방정식의 어떤 배경은 좀 뒤로 미루고, 자, 이제 우리가 안밀은 꼭 해야 될 공식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 공식. 그럼 공식은 지금까지 했던 공식들만 먼저 딱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T는 CV분의 TH제곱인데, 이 식이 지금
안밀 치마 시간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근데 이 식에서, 자, 이제, 여기서, 자, CV를 이항해서 정리할 수가 있죠. 이항 정리하면, 요건 그러면 T분의 T, H제곱으로 이제 이항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제 50% 안밀이, 이 식에서 안밀이 50% 이럴 때는, 여기서 0.197, 그 다음에 CV는 T90일 때는 0.848, H제곱으로 식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식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하고 U하고 상관성. 그래서 T가, 지금 4분의 파이 100분의 평균 안밀도 U. 근데 이제, U가 가인 강국수압인데, 이거 안밀도인데, 이거를 라지 U 바로 표현하면 그 평균 안밀도거든요. 평균 안밀도. 그래서 제곱 이 식 하나, 그 다음에 T는 1.781 마이너스 0.933 로그 100 마이너스 U 이 식 하나. 그래서 요 경계는 약 53%의 안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 식이 나눠진다. 그래서 요거는 T하고 시간계수 T하고 U하고 관계 때문에 등시곡선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자, 안밀 치마량을 구하는 식은 이미 앞서서 했던 게 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MV 델타 시그마 H로 구하는 식 하나 있고, 그리고 1 플러스 2의 C를 이용해서 구하는 식들. 그래서 그거는 조건별로 쭉 식들 있죠. 그래서 요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거는 또 실제.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델타 E 조건을 H분의 S 조건으로 해서, 이제 S는 1 플러스 2분의 델타 H 조건으로 해서 쭉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의 이제 배경에는 테르작이 안밀 이론의 가정 조건이 반드시 들어간다. 테르작이 안밀 조건은, 이미 앞서서 얘기했듯이 다르지 법칙에 따른다고 했죠. 예. 흙 속에 물의 흐름이니까 이건 다르지 법칙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자, 흙과 물은 뭐다? 비압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 이제, 이게 소성 변형이 일부 생긴다고 보면은 비압축도 아닐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소성 변형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비압축이라고 가정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 조건은 기본적으로 우리 3종 세트가 포화, 등방, 균질. 그래서 이제 흙이라는 게, 자, 이게서 뭐 층별로 막 다층 시방이지만은, 아예 모르겠고, 전체가 다 똑같이 그냥 균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V하고 시그마 H하고 반드시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K제로는 시그마 V분의 시그마 H 조건이, 이게 반드시 1인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5 조건 다 비등방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V가 항상 시그마 H보다 조건인데, 그것마저도 시그마 V와 시그마 H가 같다고 등방 조건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물의 흐름 조건이니까 포화 조건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러면 3종 세트 말고도 이제 흙과 물은 비압축이다, 다르기 법칙이 따른다, 이제 이런 가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테르작에는 이런 가정 조건들을, 그래서 많은 가정 조건인데, 과거의 실제 경영에서 본다면은 테르작에 대한 가정 조건들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실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것도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 생각을 해서 엄청 외웠었는데,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3종 세트와 그 다음에 흙과 물은 비압축이다. 그 다음에 그 추가한다면 다르시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건 이제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그 우스갯얘기로 과거에서 너무 중요하고 그 외워야 된다고 저는 어떻게 외워하냐면, 그래서 자, 테르자기가 여기서 거짓말 합니다. 그래서 테르자기가 아이디가 허시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가정 조건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이소트로픽 등방, 그 다음에 다시 법칙에 따른다.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뭐 균질, 그 다음에 이건 포화되어 있다, 뭐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이거는 비압축, 이게 그 다음에 1차원 안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참 우습죠. 요즘 게 이렇게 해볼 필요는 없고, 기본에 3종 세트하고 흙과 물은 비압축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이론 속에 들어가서의 어떤 1차원적 1차 안밀의 조건을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가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고, 잠 쉬었다가 이제 테르작의 안밀 반경표, 그럼 실제 우리가 이제 한번 세워서
라프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평면 흐름인데, 그래서 흑석에서의 평면 흐름 조건하고 타라의 방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침투와 안밀의 차이점부터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